해외여행 중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낯선 땅에서 느끼는 그 막막함과 절망감을 아시나요? 오늘은 부산 국제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정문화가 전 세계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작은 친절이 어떻게 국경을 넘나드는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가족의 의미,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름다운 심성까지. 지금 바로 영상을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따뜻해지는 경험을 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도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저는 런던에서 온 에밀이라고 합니다. 32살이고 여행 작가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아시아 여행 자체가 처음이었죠.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던 어머니의 덕분에 한국에 대한 막연한 호감은 있었지만 직접 와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 오후 2시쯤 국제시장에 들어섰을 때 온갖 냄새와 소리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떡볶이 냄새, 튀김 기름 냄새, 그리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뒤섞여 어지러울 정도였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급하게 주워 담으려 했지만 사람들 사이로 휴대폰이 굴러가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 지하철을 타다가 소매치기를 당했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때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났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찾을 수 없을 거야. 뒤에서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서양인 관광객 무리가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도 결국 아시아 시장이잖아. 도둑 많기로 유명한 곳이야.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거야.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그들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혔어요. 휴대폰 안에는 가족 사진들과 연락처, 그리고 이번 여행의 모든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런던에 있는 어머니와의 소중한 대화 내용들도 있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닐까,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장 상인들의 눈빛이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주머니들, 무언가 도와주려는 듯한 몸짓을 보이는 아저씨들. 파리에서 겪었던 무관심과는 전혀 달랐죠. 한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오더니 뭔가 물어보셨어요. 한국말이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전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몸짓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 바쁜 장사를 뒤로하고 저를 도우려는 마음들이었습니다.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의 진심 어린 눈빛 속에서 뭔가 다른 가능성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뒤지며 혹시 다른 곳에 휴대폰이 있나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죠. 그때 한 상인 아저씨가 뭔가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거 당신 거죠?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찾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상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파리에서의 경험 때문이었죠. 그때도 누군가 제 지갑을 주워줬다가 결국 돈만 빼고 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뒤에서 서양인 관광객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봐라, 결국 자기가 가져갈 거야. 아시아에서는 흔한 일이지. 일단 주워서 보상을 요구하거나 그냥 챙기거나. 그들의 말이 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혹시 정말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인 아저씨는 전혀 예상과 다르게 행동하셨어요. 휴대폰을 제게 바로 건네주시는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말씀하시더니 제게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뭐 하는 거지? 저는 영어로 물어봤지만 아저씨는 알아듣지 못하셨어요. 대신 휴대폰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니 화면을 켜려고 하셨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안 켜졌지만요. 그때 옆 가게에서 젊은 남자가 뛰어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번역 앱을 켜더니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주인, 찾아야 합니다. 어색한 영어 번역이었지만 뜻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제가 진짜 주인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저는 급하게 제 여권과 호텔 키카드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의 특징들을 설명했죠. 뒷면에 붙어 있는 런던 지하철 스티커, 모서리의 작은 흠집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상인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설명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진짜 주인을 찾았다는 기쁨이 역력했죠. 하지만 어떻게 가족에게 연락하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은 찾았지만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려서 잠시 사용이 제한된 상태였어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로밍 설정도 복잡했고요. 그때 상인 아저씨가 제 휴대폰을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기 시작하셨어요. 젊은 남자가 번역 앱으로 설명해줬습니다. 김 사장님이 국제전화 해보겠다고 합니다.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국제전화료까지 부담하겠다는 건가요? 김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그 아저씨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가족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셨어요. 남의 물건은 주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번역 앱을 통해 나온 그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적어드렸습니다. 서양인 관광객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시장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은 점점 더 확실해져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저를 도우려는 거였어요. 김 사장님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두근거렸고 혹시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김 사장님이 전화를 거셨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영어로 말씀하시니 김 사장님은 당황하셨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헬로, 헬로. 김 사장님이 서툰 영어로 말씀하시자 어머니도 혼란스러워 하셨나 봅니다.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에밀리는 괜찮나요? 저는 급하게 손을 내밀며 전화를 받고 싶다는 몸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시더니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 아까 번역 앱을 가져온 젊은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름이 준호라고 하더군요. 그는 스마트폰을 들고 실시간 통역 기능을 켰습니다. 김 사장님,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준호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것 같았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통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더, 유어 도터, 에밀리, 세이프. 준호의 어색한 영어에도 어머니는 상황을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딸이 안전하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 휴대폰, 로스트, 벗파인드. 준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렸지만 찾았다는 내용이었죠. 어머니는 상황을 파악하시고는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땡큐, 땡큐 소 머치.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일가게 아주머니, 떡볶이집 사장님, 옷가게 할머니까지. 모두들 이 상황에 관심을 보이며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우리도 도와줄까? 과일가게 아주머니가 물어보셨습니다. 비록 영어는 못하셨지만 몸짓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셨죠. 떡볶이집 사장님은 영어 단어 몇 개를 알고 계셨어요. 코리아, 굿, 세이프티. 서툰 발음이었지만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고 설명하려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다시 번역 앱을 통해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에밀리, 인, 부산, 마켓, 피플, 헬프, 허. 어머니는 전화 너머로 감격스러워 하시는 목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오 마이 갓, 이즈, 언빌리버블. 어머니의 감탄사가 시장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비록 정확한 뜻은 모르셨지만 고마워하신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김 사장님이 다시 전화를 받으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코리아, 굿피플, 노프라블럼. 그리고는 제게 전화를 건네주셨어요. 드디어 어머니와 직접 통화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엄마. 제 목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에밀리, 정말 괜찮니? 무슨 일이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가 착한 한국 사람들이 찾아서 연락까지 해줬다고요. 어머니는 감격해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구나. 나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저는 김 사장님께 전화를 다시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이어졌고,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가 이어지는 동안 시장 전체가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에밀리,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떨려 나왔습니다. 런던에서 새벽 시간이었을 텐데도 어머니는 전혀 피곤한 기색 없이 제 안부를 걱정해 주셨어요. 엄마, 여기 사람들이 정말 좋아요. 모르는 외국인인데도 이렇게 도와주시네요. 저는 김 사장님과 준호, 그리고 주변에 모인 상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분들의 선한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김 사장님이 제게 전화를 달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어머니께 뭔가 말씀드리고 싶으신 것 같았어요. 마더. 김 사장님의 어색한 영어가 시작됐습니다. 유어, 도터, 굿, 걸. 비록 서툰 영어였지만 딸이 착한 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감격해 하셨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번역을 도와줬어요. 김 사장님이 에밀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한국에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전화 너머로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그때 김 사장님이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준호에게 뭔가 말씀하셨어요. 김 사장님이 에밀리 어머니께 한국 전통차를 보내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준호가 번역해주자 어머니는 더욱 감격해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김 사장님은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리고는 무언가를 종이에 적으시더니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딸도 외국에 있다. 한글로 적혀 있었지만 준호가 바로 번역해줬어요. 김 사장님 딸도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에밀리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신대요. 그 순간 저는 왜 김 사장님이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는지 알 것 같았어요. 외국에 있는 자신의 딸을 생각하며 저를 도와주신 거였죠. 어머니, 김 사장님 딸분도 독일에서 공부하고 계신데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더욱 뭉클해 하셨습니다. 그럼 더더욱 고마운 분이네. 같은 부모 마음으로 우리 에밀리를 도와주신 거구나.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시장 사람들이 가족에게 연락까지 해줬다는 이야기가요. 찾았다. 주인을 찾았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시장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마치 저 하나를 위해 시장 전체가 축제를 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전화 너머로 그 소리를 들으셨나 봅니다. 에밀리, 지금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엄마. 저는 눈물이 핑 돌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제 휴대폰을 찾았고 낯선 한국 사람이 국제전화까지 걸어서 어머니께 연락해 주셨다니. 김 사장님이 제게 휴대폰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받아들고는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 안에는 제 소중한 추억들이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김 사장님께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에밀리 씨, 일어나세요. 준호가 깜짝 놀라며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저는 일어서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들이 제 가족을 지켜주셨어요. 저의 이 말을 준호가 김 사장님께 통역해드리자 김 사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가족이요? 김 사장님이 한국어로 되물으셨고 준호가 다시 저에게 물어봤어요. 가족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인가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안에 제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가족 사진,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 여행의 추억들. 이걸 잃어버렸다면 저는 모든 것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준호가 제 말을 김 사장님께 전달하자 김 사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딸도 외국에 있다네. 김 사장님이 다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는 내 딸이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네. 준호의 번역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김 사장님은 저를 도와준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자신의 딸을 도운 거였던 거예요. 당신의 딸도 분명 어딘가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제 말에 김 사장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고맙다네. 그때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오시더니 제게 사과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외국에서 고생 많다. 이거 먹어. 비록 한국어였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사과를 받으며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어요. 떡볶이집 사장님도 작은 컵에 떡볶이를 담아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코리아 푸드. 트라이. 한국 음식을 맛보라는 뜻이에요. 준호가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한 입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맵지 않고 달콤했어요. 맛있어요. 제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자 떡볶이집 사장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사장님이 한국어로 외치시자 주변 사람들도 함께 웃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좋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저는 한국어로 대답해봤어요. 준호가 가르쳐준 간단한 인사말이었지만 할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한국말도 잘하네. 할머니의 칭찬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런 따뜻한 환대를 받아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켜서 배경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런던에 있는 저희 가족 사진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함께 찍은 지난 크리스마스 사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제 가족이에요. 김 사장님과 주변 상인들이 모두 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셨어요. 사진 속 저희 가족의 환한 웃음을 보시더니 모두들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예쁘네, 예쁘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사진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준호가 번역해주지 않아도 아주머니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자신의 지갑을 꺼내시더니 작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예쁜 아가씨가 독일의 어떤 대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내 딸이다. 김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딸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똑똑해 보여요. 제 말에 김 사장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의사가 되려고 한다네. 준호가 번역해주자 저는 감탄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때 떡볶이집 사장님도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군복을 입은 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내 아들, 군대.
아, 군복을 입었네요. 멋있어요. 제가 말하자 떡볶이집 사장님도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할머니도 지갑에서 손자 사진을 꺼내 보여주셨고, 옷가게 아줌마도 딸의 결혼식 사진을 자랑하셨어요. 어느새 시장이 가족 사진 자랑 대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 가족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김 사장님이 다시 제 휴대폰 화면을 가리키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가족은 보물이다. 준호의 번역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당신들이 제 보물을 지켜주셨으니까요. 그 순간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한 것 같았어요. 이 도시는 정말 특별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가족을 잃지 않게 해주는군요. 물건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가족과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다시 이어주셨어요. 준호가 제 말을 번역해주자 사람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가족이다. 준호가 번역해주지 않아도 그 말의 뜻은 알 수 있었어요. 저를 가족처럼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었죠. 네, 이제 저도 여러분을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제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환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한 관광객이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까 저를 비아냥거렸던 서양인 관광객들도 멀찍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여기 정말 특별한 곳이네. 그중 한 명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제 이 휴대폰 안에는 가족 사진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만난 새로운 가족들의 기억도 함께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있었던 일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가 찍은 사진 한 장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김 사장님께 절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고 있었거든요. 부산국제시장의 기적. 그런 제목으로 포스팅된 글이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해?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나도 부산에 가보고 싶어졌어. 댓글들이 계속 달렸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정말 다양한 언어로 감동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방송국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에밀리 씨, 저희는 BBC 뉴스팀입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겪은 작은 일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인터뷰에서 저는 김 사장님과 시장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물건을 돌려준 게 아니에요. 가족과의 연결고리를 지켜준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본 후 대답했어요. 물론 세계 어디서든 좋은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산에서 제가 경험한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그건 진정한 가족애였습니다. 이 인터뷰가 방송된 후 더 많은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 CNN,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모두 부산시장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해외 언론들은 이 사건을 부산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지킨다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한국의 정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다. 작은 친절이 만든 국제적 감동. 부산,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도시. 이런 헤드라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로 인사를 드렸어요. 며칠 사이에 한국어를 조금 배웠거든요. 어머, 에밀리. 또 왔네. 김 사장님은 반가워하시며 웃어주셨어요. 준호도 마침 옆에 있어서 통역을 도와줬습니다. 김 사장님, 이 이야기가 전 세계 뉴스에 나왔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각종 기사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김 사장님은 기사를 보시더니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큰일이 됐나? 김 사장님이 하신 일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어요. 준호가 번역해드리자 김 사장님은 머리를 극적이시며 쑥스러워 하셨습니다. 별거 아닌 일인데.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부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도시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때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오시더니 신문을 들고 계셨어요. 우리 시장이 신문에 났대. 한국 언론들도 이 이야기를 크게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신기해하면서도 뿌듯해하시는 표정이었어요. 부산의 정직 상인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준호가 신문 기사를 읽어주자 사람들은 더욱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님은 여전히 담담하셨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말이야. 며칠이 더 지나고 저는 부산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떠나기 싫었어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김 사장님과 시장 상인들과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다시 한번 국제시장을 찾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김 사장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며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오, 에밀리. 오늘도 왔구나. 김 사장님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던 그 일을 마치 어제 일어난 평범한 일처럼 여기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런던으로 돌아가요. 제 말에 김 사장님의 표정이 아쉬워지셨습니다. 벌써? 아쉽네. 준호도 옆에서 아쉬움을 표현했어요. 에밀리 씨 덕분에 우리 시장이 유명해졌는데 벌써 가시면 어떡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언제든 다시 올 거예요. 이곳은 이제 제 두 번째 고향이니까요. 준호가 이 말을 김 사장님께 번역해드리자 김 사장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두 번째 고향이라. 김 사장님이 뭔가 생각하시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작은 포장지를 들고 나오셨어요. 이걸 가져가. 포장을 열어보니 전통차였어요. 며칠 전 어머니께 보내드리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어머니께 드려라. 그리고 부산을 기억하라고 하고. 김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또 한 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무척 좋아하실 거예요. 그때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오시더니 사과 한 봉지를 건네주셨어요. 비행기에서 먹어. 떡볶이집 사장님도 작은 통에 떡볶이 소스를 담아서 주셨습니다. 런던에서도 떡볶이 만들어 먹어. 한 명씩 작별 선물을 주시는 모습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분들에게 저는 정말로 가족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한국을 그리고 부산을 영원히 사랑하게 될 거예요. 제 말에 사람들은 모두 웃으셨어요. 김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별거 아니었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김 사장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보여주신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거리, 바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눈에 담으려고 했어요. 런던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김 사장님이 주신 차를 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구나. 어머니는 차를 우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저는 부산을 제 두 번째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자주 가야겠네. 어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종종 김 사장님과 시장 사람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부산에 가서 그분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만든 기적. 그것이 바로 부산이 가진 진정한 품격이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외국인을 위해 국제전화를 걸어준 상인의 따뜻한 마음. 그 작은 친절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부산을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에게 부산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제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가 된 곳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